안녕하세요. 1월 1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그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나라가 어수선한데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좀 안정을 찾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 우울증 걸리게 생겼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런 말을 할 때 모든 국민들은 좋은 나라를 만들려나 보다.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과 관련을 지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감히. 설마 그러겠는가. 근데 2년 반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하나하나 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헛발질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또 무슨 원전 파괴, 4대 강포 해체,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망가뜨리는 일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 또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기 생각을 국민들 앞에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밝혀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는 꼼수를 계속 부리면서 이 나라를 참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문이 뭐였냐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무슨 뭐 돈을 얼마 받았니? 무슨 태블릿 PC 때문에 어떻게 됐니? 아니면 정유라 무슨 삼성으로부터 말 지원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거 들어갈 때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 청와대도 압수수색 안 받아들여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옥상옥을 만드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헌법을 개정한 이후에 그걸 하든가 아니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일반 법률로 아니면 대통령의 무슨 다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문재인 씨야말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선거에 관여해서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파괴시키지 않나.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득을 챙기도록, 아니면은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어떻게든지 감추고 숨기고 눈 감아주려고 하는 것이 현 정권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건 국민 앞에 진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전임 대통령들을 적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감옥을 보냈다면 현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 정부가 국정원 돈을 갖다가 임의로 썼다라고 하면 현 정부는 국정원 돈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국정원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그것도 공개도 하지 않고, 이거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현 정권을 지지하겠냐고요. 지각이 있는, 의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며칠 전에 금요일인가요? 엊그저께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한 것 같은데, 그 나온 거 보니까 32%밖에 문재인 지지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한다가 32%, 잘못한다가 48%인가 49%인가. 그러니까 잘한다가 40몇 프로 나오던 것이 10% 이상 뚝 떨어진 거잖아요. 저는 자꾸 무슨 조작을 하고 감추고 숨겨서 자기네들의 치부를 어떻게 하든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된 정책들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통계를 이렇게 조작할 것이 아니라 잘하면 되잖아요. 경제정책도 잘하면 되고, 취업률 같은 것도 취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고, 기업을 옥죄할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되잖아요. 법률을 개정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일절 하지 아니하고 적폐로 몰아가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일자리 안 만들어내잖아요. 왜 골치 아프게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까?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가는 거지요.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는 거지요. 저 같으면 이 지경이, 처음에는 물론 이제 뭐 시행착오 같은 것도 처음엔 할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 시도하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구나. 내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해봤더니 현실에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빨리 그것을 고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바꿔가면서 내가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면 그러겠어요. 외국으로 나간 기업체 다 들어와라. 모든 규제 철폐하겠다. 기업이 일하기 좋도록 만들어주겠다. 법인세도 낮춰주겠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간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산업단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하나씩 정말 50년 장기 분할 이런 거로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 투자를 하면 거기서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되죠. 그럼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 경제 불황 이런 것도 해결이 되지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지요.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선에서 이겨서 현 여당이 이기고, 그리고 청와대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짜임새 있게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잘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조작해서 국민을 속일 생각을 하니까 이게 괘씸하고 진짜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어떻게 온 나라인데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서 되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능력에 한계라는 것은 있으니까 아무리 대통령 국민들이 지지해서 당선이 됐어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능력이 모자란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그 분야에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역마다 지금 얼마나 경제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니까 좋고, 현 민주당 그 집권 여당이잖아요. 거기가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국가 발전을 꾀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박수를 보내겠어요. 근데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빵꾸나고 이상한 정책들만 어디서 다 실패한 정책들만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국민들이 지금 다 분열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국민들이 분열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감 있게 측근들의 충신들 말만 듣지 말고 한번 지역에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대통령이 좀 기자들을 불러놓고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자회견을 좀 하고 기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설명을 하고 남북관계 어떻게 할 거냐, 외국과의 관계, 외교 관계 어떻게 할 거냐, 국방비, 한미 동맹 관련해서 우리나라 미국에다가 지불해야 될 이 돈들을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근데 일절 설명을 안 해요. 실력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30억 들여서 무슨 대통령 홍보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고 대통령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고 대통령의 계획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전을. 대통령의 계획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든 안 하든 할 텐데 아예 안 하고 특히 대북관계 국민들이 언제 그렇게 대통령한테 북한에다가 다 퍼다 주라고 하고 이거 언제 일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위임 안 했잖아요. 그렇게 그냥 국회에서 벼락치기로 4+1 통해서 예산, 엄청난 예산 512조 넘는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켜가지고 선거 때 쓰고 아니면 북한 퍼주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때 국회의원들만 어떻게 숫자만 확보해서 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512조의 예산이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 말이에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 책정된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왜 숨기냐 말이죠.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번영하고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북한도 도와주고 노동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헐벗고 굶주리는 먹을 것이 없는 그 북한 우리의 동포들을 좀 도와주고 저 아프리카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좀 도와주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뭔가 정부가 계획하고 청와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좀.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것도 그동안 유지해왔던 우리나라의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기본 틀 안에서 밀어붙이면 그래서 이해하겠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편 사람들, 자기 쪽 사람들, 이념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줄 세우기 해가지고 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그러한 것을 권한을 위임해서 맡겼다면 최소한도 대통령은 그 권한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기적인 기자회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은 TV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이번 달에는 이런 것에 치중해서 왔는데 다음 달은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아니 뭔가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대통령만 무슨 그 홍보자료 만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것만 알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것인지 그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회주의로 가겠다든가 북한과 어떻게든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든가 아니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꿍꿍이 가지고 혼자 할 게 아니라 그런 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제라도 생각을 달리해서 국민에게 청와대가 추진하는 일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